그러면 이제 그 요번 시간에 그 아까 하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유니그램 태거를 통해서 85% 정도면 상당하잖아요. 그죠? 좋은데 그래서 이 유니그램 태거가 이렇게 좋다면 야 2g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2g으로 하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의 맥락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까 틀리던 거를 맞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NLTK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고요. 바이그램 태거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g 이제 기반이고요. 2g 품사 예측 모형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이건 이제 바이그램 태거 해서 아까와 이제 이미 준비한 그 트레인 센트를 동일하게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끝났네요. 그죠? 끝났어.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아까 1g 품사 예측 모형에서 성주가 식정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붙여놓고 뭘 바꾸시면 될까요? 1g을 2g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수행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못했어요. 오? 왜 그러지? 싶으실 텐데 뭔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센츠가 이제 뭐가 있을 텐데 이제 그 트레인 센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게요. 트레인 센츠 이제 첫 번째 걸 보면은 태그드 센츠의 첫 번째 걸 보는 게 이제 서로 이제 편하겠네요. 못하고 가 물음표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좀 지워 볼게요. 그죠? 그래서 요 태그드 센츠에서 요 형태소랑 이제 품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태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못하고 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형성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2g 품사 예측 모형이 태그를 이제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훈련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서 그런데 왜 예전에 그 1g이 예측을 잘하던 게 2g은 왜 못했는가 그 얘기도 좀 해보죠. 그죠? 다음번에는 배경음악도 도입해야지 싶습니다. 설명드릴 때 빰빰빰 저번에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그 MIT에 그 초대받아갖고 연설을 하는데 유튜버다 보니까는 그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설명할 때 중요한 지점 나오면 막 배경음악 나오잖아요. 그래갖고는 저 연설하다가 여러분들 그 좀 어색하네요 하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익숙한 유튜브 배경음악을 딱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도입할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그 약간의 배경음악이 우리를 이제 멀리 도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랬어. 이제 보시면 이 채점 해볼까요? 이게 그 요렇게 만든 거는 지금 정답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예측인데 요게 정답이죠. 그러면 정답 뭔데 MP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죠? MP인데 IC로 예측했어요. IC는 뭐지? IC 뭐 이런 건가? 우와 뭐 이런 건가 봐요. 틀렸어. 어쨌든 틀렸고 땡. 그죠? 타는 어때요? 딩동댕. 고는요? 어? 이씨 오 딩동댕.
가는요? 아, 가 맞췄어요. 이거 그 1g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요거를 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올려갖고 성조가 식당에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2g 대신에 1g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1g으로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1g을 이제 했을 때 이 정답하고 이제 그 먼저 비교를 위해서 채점하면 그 뭐를 감탄사로 예측하는 건 여전히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뭐가 첫 번째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단어니까 여기 1g에서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1g은 원래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근데 2g이라고 해도 첫 번째 단어는 맥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2g도 이거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에 대해서는 1g과 2g이 첫 번째 단어에서는 의견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고 그러면 이제 타고 간데 1g에서는 가를 뭐로 예측했나요? 조사로 예측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정답이 동사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내려와서 이제 보시면 2g 품사 모형에서 감동의 가죠. 그죠? 이 가를 맞아! 동사야! 어떻게 알았어? 그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가가 그 명사의 동사의 비율이 8대 2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소수인 동사로 선택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당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으로서는 2g인 거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앞에 연결 어미가 있는데 그 다음이 조사일 리가 없지. 그래서 정답을 드디어 맞췄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뭐의 경우에는 아까 소개를 해드린 대로 얘는 첫 번째 값이라서 어쩔 수 없이 2g의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 이거는 그 뭐 내가 네 원리를 아니까 납득해 줄게. 아는 아깝다. 그죠? 아는 연결음이 틀렸어. 그죠? 물음표는요. 이거는 SF가 문장 보호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쉬우니까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면 아까 1g에서는 6개 중에 이 현재 문장에 대해서 3개를 맞췄고 가를 틀리면서 2g에서는 6개 중에서 1개 더 가를 맞추면서 4개를 맞추면서 지금 훈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래? 성주가 식당에 간다는 왜 틀렸어? 그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첫 번째 단어인 W가 성주는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빵 나온 거죠. 확률이. 근데 두 번째 가는 왜 틀렸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요거 왜 틀렸을까요? W2, W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가 성주고 여기는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구하려면 W1이 확률이 있어야 돼. 그죠? 요렇게 구해지는데 얘가 빵이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계적 모형의 문제예요. 왜냐면 어느 하나가 빵꾸 나면 나머지들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음 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 있는 게 결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뒤에도 결정이 안 되고. 왜냐면 얘가 뭔지를 알아야 얘 품사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줄줄이 소세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거를 모르네.
그럼 두 번째 걸 모르지. 그럼 세 번째 걸 모르지. 그럼 네 번째 걸 모르지.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단어를 아는 걸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차이를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신 다음에 성주가 말고 대명사로 바꿔볼까요? 그가. 그죠? 그는 있겠지. 그녀가. 그녀도 있겠지. 그라고 하면 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녀가 식당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조금 되죠. 그죠? 그녀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단어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대명사로 이제 했잖아요. 그죠? 가. 식당에 가. 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잘 안 되네요. 그죠? 식당 앞에 가가 나오는 경우가 현재 데이터셋에서 없었나 싶어요. 그죠? 그러면 집으로 바꿔볼까요? 이게 이 통계적 모형의 이제 문제인데요. 집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집, 집하고 가라고 하는 조합이 어휘 중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려면 그 조합 자체가 통계적으로 존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가 다음에 식당이 나오는 경우가 현재 그 우리의 세종 말뭉치에서 없었나 봐요. 구어체에서는 없었나 봐요. 문어체까지 합치면 그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집이라고 하면서 집은 있어, 집은 있어. 하면서 요 앞에 있는 거랑 이제 조합이 되면서 끝까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고조합이 없으니까는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적 모형의 그 한계점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2g 품사 모형이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잘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말뭉치의 그런 조합들이 실제로 한 번 이상이 존재해야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2g 품사 모형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요거는 그 귀찮으니까 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 정확도 요 부분 있잖아요. 1g 품사 요거를 2g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얘를 1g 대신에 2g 품사 모형으로 바꿔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 복제를 한 다음에 하나는 테스트 2g은 똑같이 2g인데 하나는 트레인으로 하고요. 하나는 테스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격차가 있죠. 그리고 왜냐면 왜 그럴까요? 아까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2g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합 자체가 말뭉치에 존재했었어야 돼요. 통계 모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 훈련 데이터는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되기는 하는데 다만 2g인데 우리가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이제 맥락을 좀 이제 따지니까. 근데 봤던 문제인데도 1g보다도 좀 소폭 못한 듯한 그런 결과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죠?
1g은 한 86 정도 이제 그 수행했는데, 지금 2g은 보지 못했던 거는 야야야 그런 건 없어 해서 대체적으로 그 해당 조합 자체가 어느 한쪽이 빵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 모형의 이제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에 대해서는 잘 맞췄지만 이 2g이 맥락을 따지다 보니까는 그 통계적으로는 그 수치 자체들이 조합을 되니까 더 희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2g이 자기가 봤던 거라든지 이런 거는 1g보다 잘해요. 가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무조건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그런 건 대단히 잘하는데 그 보지 못했던 조합에 대해서는 1g보다 더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맥락을 더 따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2g의 실패가 더 이제 큽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책이랑 좀 싱크를 오랜만에 맞춰보겠습니다. 68, 69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보실까요? 69페이지에 수식 2-4번을 보시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명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는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어. 내 마음, 2g이죠. 마음 속에 영원히.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쌍을 지어서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보시면 여기 근사한 언어 모형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이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이그램에서는 이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이제 직전 단어의 도수랑 요 n-1번하고 n번이 요 순서로 나온 도수를 구하면 보통 얘가 빵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생각보다도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지금 경험하신 거를 싱크를 맞춰보자면 이거예요. 하지만 수식 2-5번 아래쪽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데이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엔그램이 존재할 때 예측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은 말만 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코드로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코드는 제가 아는 어느 교재에도 없어요. 이 세종 말뭉치를 사용하는 것과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코드랑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은 그 또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시로 해주셨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고 하는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걸. 근데 여기서 그 아이는 또박이 인사를 잘한다. 이제 예쁜 말이네요. 예쁜 말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거죠. 그 요거를 또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 또박이가 전체 우리가 그 어휘에서 또박이라는 단어를 내가 평생 처음 알았어. 전 처음 알았습니다. 또박이라는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주의 한국어 어휘 범위죠. 그죠? 성주의 어휘 범위는 요 정도인데, 성주의 어휘 범위 밖에 있는 단어가, 그죠? 얘는 새로운 단어인 거예요. 오, 야, 그런 단어가, 이쁜 단어가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네?
내가 또박이 인사 좀 잘해봐.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 빵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요러면 또박이는 빵입니다. 그러면 전체 언어 모형이 빵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체로 완전한 실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이제 책하고 싱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확률을 0으로 부여하게 된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다면 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통계적 모형을 약간 보강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땜빵. 이게 그 20세기적인 방법이에요. 70페이지. 이것도 볼 거예요. 이제 곧 볼 거고. 근데 땜빵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땜빵은 임시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21세기의 해법은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식으로 지금 잘 돼요. 여기 보시면 GPT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71페이지 그림 2-5번 아래쪽에 보시면 GPT 이제 그 보시고 싶은 요런 그 키워드 여기 나왔네요. 그죠? 요게 언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0세기와 21세기의 근본적인 차이점? 20세기는 통계 기반, 통계적 모형이고요. 21세기는 신경망 기반이다. 그 점이 다르고, 그래서 21세기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 되면서 이제 임베딩이라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20세기이기 때문에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아직 발명이 안 됐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는 그럼 앵그람은 언제 나왔냐면 이 앵그람은 1980년대쯤에 나온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곧 21세기로 가야 되고 오늘은 21세기의 기법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21세기도 또 그 좀 나뉩니다. 21세기도 이게 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나뉘어요. 2015년에는 이제 신경망을 사용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딥러닝 기법이 사용이 되는 점이 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1세기도 2015년 이전에는 약간 비포의 느낌이고요. 2015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딥러닝 모형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그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사회에 나오기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쯤부터 얘가 그 마침 제가 전공한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웃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지나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요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요때까지 이제 공부하는 시기였고 이제 요 이후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했는데 우리 은사님은 여기 이제 80년대 이제 신경망 찐이에요. 그 80년대 이 신경망이 만들어지던 때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완전 이제 성골이죠. 신경망의 성골, 그죠? 뭐 진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AI가 집안이 망했어요. 요 90년대. 그래가지고 여기는 AI의 겨울입니다.
AI라고 딱 말하면 아 사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기. 거의 진짜 브랜드 이미지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공부하고 오셨는데 분위기 집안이 망했어. 그래갖고 2000년부터 2010년에는 실리콘밸리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구글 이외에는 고용하는 회사가 없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가 벤처분이 막 잃었다가 또 벤처분이 확 꺼졌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AI가 어디 뭐 어디 감히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갖고 2010년 이후에 알파고가 나오고 막 뜨기 시작해. 은퇴하셨죠. 은퇴하셨어. 아 사람은 너무 빨라도 안 돼. 너무 빨라도 안 돼. 본인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여기 10년, 20년, 30년, 재미가 있으려고 하는데 은퇴하셨어. 진짜 아깝죠. 그죠? 그 제자들은 다행인데.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운이 좋으시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전에 20세기를 마무리해보죠. 여기서 이제 그 20세기의 70페이지 보시면 20세기에는 다른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 모형을 이거를 그냥 좀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백오프 뭐 이런 거예요. 그 못 가. 백오프가.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NLTK에서 이번에는 디폴트 태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0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멍텅구리지, 멍텅구리. 그러니까 디폴트 태거는 그냥 아무거나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찍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다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석을 했을 때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뭘로 찍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빈도가 제일 높았던 걸로 찍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반 명사가 제일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멍텅구리 모형한테 태그를 이제 시켜볼게요. 그죠? 뭐 시켜볼까? 성주가, 그죠? 식당에 간다. 멍텅구리 모형한테 요거를 이제 태그를 이제 시켜보면 성주 NNG, 가 NNG, 식당의 NNG, 에 NNG, 가 NNG, 는 NNG 이게 찍었어요. 성주는 일반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주가 그 캐슬 마스터가 있잖아요. 그죠? 빰빠밤 이런 캐슬 마스터 성주. 고 성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죠, 얘. 그죠? 얘니까 요거는 NMP예요, NMP. 얘는 NMP. 요 성주는 NNG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비슷하지만 조금 틀렸다. 그죠? 가 NNG 말도 안 되는 소리. 식당 NNG 무슨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맞은 것 같아요. 에 NNG 땡, 가 NNG 당연히 틀렸죠. 근데 얘를 식당을 맞췄다고 칠게요. 얘가 잘해서 맞춘 건가요? 찍어서 맞춘 건가요? 찍어서 맞춘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얘 몇 퍼센트 맞출까요? 정확하게 14% 맞추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인해서 얘는 0g입니다. 0g. 아무런 맥락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찍는다. 그래서 제가 멍텅구리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멍텅구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험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데이터로 다 평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멍텅구리한테 그 아까 이제 애큐러시 예측을 이제 시켜보는데 해그드 센스 전체를 이제 시켜보면 돼요. 근데 이거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그 0g 폼사 모형이고 해그드 센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14%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어? 지금 이 올려도 모자른 판에 지금 멍텅구리를 가져와서 뭐 어쩌고 했다는 걸까? 백오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서는 이 백오프라고 하는 기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미 임포트를 해오셨지만 이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보기 위해서 디폴트 태거와 유니그램 태거와 그리고 바이그램 태거가 다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가 그 표기가 좀 번잡스러워서 제가 이제 그 T2 이렇게 부를게요. 태거의 T고 2g의 2입니다. 그러면 바이그램 태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인 센치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얘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오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T1으로 백오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T1이 뭘까? T1은 이제 유니그램 태거예요. 유니그램 태거한테 트레인 센치를 보여줘요. 근데 얘도 못 봤던 건 못 하잖아요. 등장하지 않았던 거는 확률이 0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좀 덜 희소해서 그렇지. 그러면 네가 못하는 거 백오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T0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T0를 수행하면 디폴트 태그 멍텅구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그냥 NNG로 찍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성주가 식당에 간다를 T2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냥 바이그램 태거는 일단 성주에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으신가요? 이게 백오프거든요. T2, T2 말고 2g, 1g, 그리고 빵그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성주를 딱 봤지. 누가 처음에 성주를 봤을까요? 2g부터 시작합니다. 왜? 2g한테 물어봤으니까. 2g이 야 성주 없는데? 성주라는 거는 내 어휘에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모르니까 1g한테 가봐. 근데 1g한테 갔더니만 1g도 없대요. 그러면 1g도 없으면 누구한테 가라고 했나요? 빵그램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NNG요. 그래서 성주를 NNG로 했고 대강 맞았어요. 명사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부분은 이 모르는 거는 다 NNG로 찍음으로 인해서 확률을 0 이상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서 0 이상으로 살려주면서 가는 조사를 맞고 가는 동사를 맞았기 때문에 2g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2g의 단점인 어떤 특정한 조합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빵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g의 문제가 뭐냐면 요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거가 계산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거에 이제 확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인데
여기나 여기가 빵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g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간단한데 꽤 괜찮은 기법인 것 같죠? 그러면 이게 아이고, 전체적인 정확도는 이제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대가 조금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2g이 아니고 T2라고 이제 부르고요.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무려 92%가 됐습니다. 92%면 웬만큼은 다 맞춘다는 거예요. 진짜 좀 그 이상한 것들 빼고는 웬만큼 다 맞춘다는 거거든요. 잘 확인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말만 했지만 우리는 실제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를 위해서 백오프와 스무딩 방식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우리는 백오프를 알아봤습니다. ng의 등장 빈도를 n보다 작은 범위의 단어 시퀀스 빈도로 근사하는 방식이다. 를 읽어서 아시겠어요? 해봐야지. 이걸 읽어서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수식이 이렇대. 그죠? 이걸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맞겠지. 결과적으로. 근데 어,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효과를 이제 살펴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무딩은 안 할게요. 스무딩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진짜 꼼수거든요. 이거는 그 등장 빈도에다가 일단 K만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빵번 등장했어도 최소한 K번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이 좋을까? 그죠?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들의 자그마마 일부 확률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그죠? 그래서 20세기적인 기법은 이 정도로 딱 시간 맞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브레이크 이후에는 21세기의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의 초창기 형태를 살펴보면서 임베딩에 대한 발명과 이해를 같이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 갖겠습니다.